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출석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는 담임선생님이 조례, 종례 시간에도 필요하지만 교과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도 필요한데요. 매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 수업에 들어오시면요.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클릭하시고요. 위에 출석부라고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출석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출석부가 있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지금 현재는 처음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하단에 설문지가 있고요. 이 설문지가 구글 드라이브의 설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왼쪽 위에 제목 없는 양식, 현재는 이름을 제목 없는 양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출석부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설문지의 제목도 자동으로 출석부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을 확인하기 이제 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학번을 적는 게 좋습니다. 학번. 근데 이렇게 학번이라고만 적어두면 아이들이 적는 방법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3개를 클릭하면 설명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설명 부분에 1학년 1반 13번이면 10, 1, 13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읽어보고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아무래도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적고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답형이고요. 학번도 단답형이고 그 다음에 이름도 단답형이겠죠. 단답형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로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 3개를 클릭하고요. 이게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또 소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고 띄어쓰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적어주면 학생들이 아마 실수를 좀 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학생들이 개인 사정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나 건의 사항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필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필수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장문형으로 선택을 해서 그대로 내비두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저장 기능이 없고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드라이브에서 보던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저장된 거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를 할 때 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위에 삽입을 누르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석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출석부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출석부를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옆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뭐 입력한 학생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없지만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또는 매일마다 이렇게 30명 이상씩 쭉 적는 순서대로 이제 나열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정리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스프레드시트를 열기라는 거예요.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셀 파일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대로 뭐 학번, 이름 여기 타임 스탬프인데요. 타임 스탬프가 있는데 학생들이 입력하는 그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뭐 며칠 날 학생들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번으로 소팅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고요. 이름으로 소팅해도 되고요. 질문이 있는 학생은 질문을 적으면 수업 전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업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30명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그 다음 이어서 날짜에 맞게끔 다시 한번 30명의 학생들이 또 적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 날짜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렇게 매핑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소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팅을 한 범위 정렬을 하게 되면 그 날짜에 학생일 번호 순서대로 또는 이름 순서대로 소팅을 해서 누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두면 매번 만들 필요 없이 이 출석부를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목 없는 양식이 되는데 좀 이따가 바뀌어요. 이게 출석부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게시물을 클릭하게 되면 올리는 중으로 뜨고요. 예,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출석부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출석부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1학년 일반인데 뭐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마다 이 출석부를 그냥 첨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트림을 클릭해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공지사항에서 출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지사항에다가 출석 확인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적은 다음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담임선생님이 만든 거겠죠. 추가를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만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다 불러올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여기 만든 게 있죠. 출석부. 요거는 이제 요거네요. 요거 방금 전에 만든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은 공지사항에 들어와서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고 출석부에 자기 학번 이름을 그리고 질문 있는 경우 질문을 적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매일같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고 놓고 그거를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다른 수업을 만들어요. 과제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학 1단원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내에도 자 먼저 출석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업 내용을 적겠죠. 그때 이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만 하면 되겠죠.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출석부를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학생들은 이 아래 부분 하단에 있는 출석부를 클릭해서 출석 확인을 한 다음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제 만들기를 클릭해야지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